자, 정묘, 임자, 임신, 갑진, 일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묘, 임자, 임신, 갑진, 일주를 보면 임수 일주가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뭐죠? 등령을 했습니다. 수의 기운이 왕하죠. 여기도 임수가 있고요. 자, 또 일지가 금생수예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강하죠. 특히 여기는 뭐죠? 신자진 수구까지 하면은 뭐죠? 온통 물바다 이게 지금 물바다. 그런데 물이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거를 끌 수가 없죠. 그래서 물을 막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목생화로 수생목으로 목으로 기운을 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왕할 때는 여기는 보니까 물이 너무 왕해서 감목 같은 게 둥둥 떠다닐 것 같아요. 여기 묘목에 뿔 두고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죠? 정임 한목을 이야기하겠죠. 정임 한목이 변해서 물의 기운을 좀 빼주는 거. 그 정도가 좋은 작용일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본이 수목 상관 용제라. 자, 임수 입장에서 본인은 수와 목이 상관 용제라. 원래는 뭐죠? 간목은 임수에 비하면 식신이에요. 그런데 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관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원래는 식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목이 있는데 수목이 상관격이고 용제, 재성을 쓴다. 재성이 뭐죠? 정화죠. 재성을 써야 된다. 재성을 써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화생토 하거나 물을 좀 말라준다. 불기운으로 물을 좀 말려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일 수도 있겠죠. 무여, 정임, 일합. 정화와 임수가 한 번 합이 부득이하게 합을 해서 화실기염. 자, 정임 한목으로 합을 해버리니까 돼요. 정화가 불이 없어져 버렸죠. 뭘로 바뀌었으니까? 목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 자, 무여, 정임, 한목. 만약 이렇게 정화와 임수가 합이 없었다고 하면, 가령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효를 저는 어쩔 도리가 부득이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 정화와 임수가 합이 아닌 경우라면 어떻게 돼요? 합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가 이렇게 강해서 수국화로 불이 꺼져버리죠. 그러면 화실 기염, 불꽃이 그 화염이 불이 꺼져버렸다는 얘기죠. 수가 너무 강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화와 임수가 만약에 합이 안 되었다고 하면 안 된 경우라면 이 정화는 물이 강해서 이 수국화 당해서 불이 꺼져버렸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다른 책들 보면 부득이하게 정화와 임수가 합하여 그 화가 불꽃을 이뤘다 했는데 말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저 스타일대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정임 한목이 안 되었다면 수국화로 화가 꺼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 수왕목부. 뭐죠? 이거는 수다목부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수다목부. 수가 많은 뭐가 돼요? 목이 둥둥 떠다니죠. 자, 신자진 수국에 임수. 수가 둥둥 떠다니죠. 그럴 때는 수를 거슬려야 돼요? 안 거슬려야 돼요? 안 거슬려야 되겠죠? 다만지, 할 수 있다. 따라야 된다. 기왕세, 왕한 세력에 따라야만 할 뿐이다. 수가 너무 왕하니까 수를 거슬려고 하면 안 되죠. 수를 거슬려고 댐을 좀만 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쓸고 지나가 버리죠. 흙탕물 만들면서. 나무는 둥둥 떠다니고, 서도 떠내려가고, 장마 많이 지면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 왕한 세력에 순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금수지지로, 금수의 방향으로, 금수의 지지로 흘러가야 된다. 그러면 금수로 흘러갔나요? 자, 이때는 좋았겠죠. 금 갈 때는. 자, 병화나 정화가 올 때는 오히려 안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자, 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화가 약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금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좋다. 견화, 용신절, 용신에서 이 내용을 참조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간단히 이 사실 보면 수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나무가 둥둥 떠다니고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럴 바에 차라리
그 왕한 수의 기운으로 흘러가야 좋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너무 왕하면 극하려고 하면 본인이 튕겨나간다. 그리고 요 무여정임이랍 화실기염 요 부분을 해석을 저는 그냥 정임 한목이 아니었다면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면 수가 강해서 화가 정화가 꺼졌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명절을 보겠습니다. 자, 경신년, 의류월, 정축, 경술 이렇게 되는데 정화가 가을에 태어났어요. 뿌리가 없죠. 등령하지 못했고요. 자, 득지 할 수 없죠. 정화가 없죠. 자, 술토 속에 정화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약하죠. 주변에 보면 경금, 신금, 유금, 경금, 금이 4개나 돼요. 불은 약한데 이 경금, 이 금을 재련할 정화는 약한데 금이 이렇게 많아요. 다행인 것은 여기 이제 을경합을 하죠. 여기 부분이 있고요. 자, 을목은 뭐죠? 목생화로 생을 해주죠. 인성으로 생을 해주는데 을경합을 해서 그나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정화는 어떻게 돼요? 오로지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이 약해요. 나를 생해주는 건 없어요. 내가 뿌리도 못 두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스려야 될 금들은 많아요. 화가 정화는 우리가 앞에서 용광로라고 그랬죠. 용광로가 재련해야 될 금은 이렇게 많은데 용광로의 불길이 너무 약해요. 정화가 너무 약하죠. 그래서 재련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특히 이런 경우는 질병 관련해서 금의 기운, 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은 뭐죠? 우리가 폐죠. 폐 또는 대장 이 관련된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화를 생해줄 수 있는 목이라든가 또는 화에 관한 운이면 좋겠죠. 화, 목, 요 사이에는 별로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본 이 명조는 된다. 정화가 재련한다. 지인금, 금이 4개나 돼요. 현재 이렇게. 물론 사유축도 볼 수 있겠지만 자, 놔두고라도 금이 4개나 돼요. 금을 재련하는 격국이다. 그런데 을경상합, 을목과 경금이 상해서 을목이 목생활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합을 해서 없애버렸어요. 정화한테는 대단히 나쁘죠. 자, 을목이 인수죠. 인수가 을경합 뭘로 바뀌었어요? 금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 재성이 되죠. 자, 을목이 뭐죠? 인성이 을경합을 통해서 금으로 바뀌면서 재성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깨져버렸어요. 정화를 살려주지를 못해요. 정화를 생을 해주질 못해요. 비록 태어났다. 부잣집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아자가 뭐죠? 벙어리였잖아요. 벙어리, 농아자. 벙어리로 태어났고 종신토록 잔패가 이제 나머지 잔자에 패할 패자니까 점점 기력이 세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말로 보면 찬패해 가지고 불구자, 신체 장애자, 병신 폐질자 이런 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농아로 말도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정신토록 몸이 약해진 거죠. 어쨌든 불구로 정신토록 살았다. 자, 원국의 십간 배합을 보면 그 관계의 중함이 이와 같다. 행운은 뭐죠? 우리가 대운을 말하겠죠. 대운에서 합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5년 중지 관계, 5년 중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컨대 병술이잖아요. 그러면 자, 보는 학설에 따라서 이거를 10년으로 동일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5년 나눠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대운을 해석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5년씩 나누어서 보는. 그래서 5년 중 관계되는 것이다. 불화. 자, 버금합자죠. 버금이 되지 않는다. 어원국은 사주 원국을 말하겠죠. 사주 원국에 버금되지 않는다. 뒤지지 않는다. 그 말이겠죠. 자, 가령 예를 들면 뭐냐면 자, 갑이
이거 쓸까요? 갑이 신금을 관으로 쓰고 있는데 계수와 정화가 병투 나란히 나와요. 자, 계수와 정화가 이렇게 나온다. 나란히 나오면 목이 간목 입장에서는 목이 개인. 인성. 이게 간목 입장에서는 개수가 인성이죠. 인성으로서 제 상이 뭐죠? 이게 상관이죠. 상관. 상관을 극을 하고 수극화로 극을 하고 이 정화가 화극금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호관 위용. 그래서 이거를 용신수 한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간목 입장에서 신금은 정관이에요. 정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 정관을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 정화가 나와요. 정화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걸 보호해야 되는데 화극금에서 이 관을 깨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때 이 정화가 흉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럴 때 이 정화를 잡아는 거 뭐예요? 정화를 극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개수가 와야 되겠죠. 수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간목이 신금을 써서 관을 삼는데 개수와 정화가 나란히 천간에 투출됐다. 병투. 그리고 이 간목은 계수 인성으로서 이 상관 정화를 제압을 해서 호관 화극금 정화가 신금을 극을 하는 것을 막아서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관 이거를 용신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거를 개수를 용신으로 삼는다 그 말이겠죠. 이 행운에서 견무. 만약에 여기서 행운이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여기처럼 무토가 이렇게 행운에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게 합을 해서 이게 없어져 버리죠. 합거 개수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화가 날뛰어서 정화가 신금을 극을 해버리죠. 그러면 즉 정화가 득상 이 상관이 되어서 뭐예요? 기관성의 그 관을 화득 정화가 득세해서 상을 하게 해요. 그 화극금으로 신금을 극을 해서 없어져 버리게 하는 거죠.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행운에서 무토가 와서 이 개수를 합과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무토 대운에 오면은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이런 일은 생겨서 안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또 다른 경우나요? 혹은 간목이 용신금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투정, 위상, 정화가 투출되면 이거 뭐죠? 상관이에요. 상관은 흉신, 길신, 흉신. 그래서 요거를 없애는 게 좋겠죠. 작용을 없애야 돼요. 그런데 행운에서 임수를 봤어요. 행운에서 예컨대 이민대운에 왔다. 이런 식으로 임수가 왔어요. 그러면은 합거 정화, 정상. 이 상관 정화하고 뭐죠? 합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정화가 없어지죠. 없어진 보다 관이 살아남죠. 그래서 합거 정상, 이 정화의 상관을 합거에 가버리면 대운 행운에서 임수가 와서 그러면 관성은 어떻게 돼요? 득용이 그 쓰임이 있는 거죠. 쓰임이 있죠. 그래서 위기 기뻐하는 바도 되고 꺼려하는 바도 된다. 그런 것은 오로지 어디에 있다? 배합에 있다. 합에 달려 있다. 그 말이죠. 물론 화 여부 화했느냐 안 했느냐까지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합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지켜지기도 하고 또는 좋은 게 없어지기도 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합을 하고 나서 변화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까지는 굳이 따질 필요가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논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아라. 행운절에서 자세히 보아라. 행운절을 자세히 참조하세요. 그 말이죠. 운이라고 하는 것은 간배, 천간이 배합, 천간이 합을 하고 원국. 운이라고 해서 여기서 행운이겠죠. 행운이라는 건 뭐예요? 대운에서 이런 식으로 대운에서 온 것이
천간과 합을 하는 거죠. 원국에 있는 것과 천간에 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합을 할 만한 게 없네요. 자, 없죠? 만약에 얘가 신금이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병화와 신금이 병신합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행운에서 우운에서 천간과 배합하는 것이 원국을 배합을 하게 되면 그 화와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와 불화, 변화하지 않는가 그런 것은 전 오로지 시, 보아라, 소, 좌, 지지 지지에 속해 있는 요 밑에 뿌리에 있는 요 지지 뿌리 있죠? 뿌리 이거 이 뿌리를 보아라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시비상조 도와주고 있나 안 좋았나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천간에 이렇게 합을 했을 때 병신 합을 했을 때 이게 병이 있을 때 만약에 밑에 오화가 있거나 사화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뿌리를 두고 있어서 이 화학이가 된다 쉽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너무 이게 이제 뿌리가 강하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뿌리에 있는 지지에 그가 서로 이건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병신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안 도와주겠죠. 병화 밑에 신금은 서로 뿌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서로 이 지지를 봐서 그 뿌리가 도와주고 있는지 안 도와주고 있는지 그 여부, 상조 여부를 보아라 그 말이죠. 뭐뭐과 더불어 원국과 더불어서 원국에 소유하고 있는 원국에서 이렇게 있는 것들을 그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보아야 된다. 간법, 법을 봐야 되는데 역시 상동야라. 역시 같다 그 말이죠. 자, 합을 통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이 경우가 있는데 이 합을 통해서 볼 때 또 화가 되는 게 있고 불화가 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된다? 그 지지도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지지에서 힘을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또는 뭐다? 통근이라고 했죠? 통근하고 있나 없나 그렇죠? 또는 뭐가 있다? 상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지 이것까지 봐서 이게 힘을 받고 있다면 합이 쉽게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이 명조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주 명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